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많은 일정들도 있고요. 주총 위크기도 하고요.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거래일인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26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강하죠. 1% 이상 올라가면서 890선 위에서 움직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머니맵 통해서 섹터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 한미반도체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중소형주들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 이상 올라가고 있고 LNF도 5%가 넘게 상승하죠. 삼성 SDI, 에코프로 그룹주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이상의 상승불이 켜져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자동차 쪽에서 오늘 기아가 1%가 넘게 올라갑니다. 부품주 일부 종목들도 빨간불 좀 켜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니 해도 조선주가 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죠.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까지 다 같이 올라가고요. 기자재도 괜찮은 흐름 나타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조선 쪽입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실적 개선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제 모멘텀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다시 강해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조선주와 더불어서 방산주 종목군들까지 그다음에 또 전력 관련주들까지 전체적으로 한 통으로 좀 묶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수주가 늘면서 올해 실적이 개선될 만한 대표 업종은 당연히 반도체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AI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의 격차는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고 올해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쪽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이 어디냐? 추가적인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정책 모멘텀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주가 그중 하나.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릴 원자력을 포함한 그동안 우리가 이 신재생 쪽에 너무 매몰되면서 아예 보지도 않았던 종목군들이 또 하나. 그 다음에 전력 시스템 쪽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상황이고 노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으로 하는 종목군들이 하나.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선업 쪽의 전체적인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원가단에서의 변화가 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부터 흑자 전환 시작한 종목군들이 올해는 그 흑자폭을 넓히는 정도인데 그 마진율이 1%에서 3%, 5% 어느 정도 수준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 좋아지는 흐름이라면 이 말씀드렸던 마진율 추이라든지 원가의 방향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등락이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급등하는 구간에 추격하시기보다는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당장 돈으로 돌아오는 건 없다. 다만 미국이 이쪽도 눌러준다면 그러면 가격 메리트에서 상당히 밀렸던 중국 쪽의 수주의 일부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딱 가시화된 부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 실적일 것 같습니다. 마진의 개선 여부 체크해볼 필요 있겠고요.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 모멘텀도 있고요. 미중 갈등 관련해서는 좀 더 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또 눌렸을 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5%가 넘게 올라가고 있죠. 9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의 강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두산이라고 하는 또 지주사가 워낙에 또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승이 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엔젤 로보틱스가 지난주에 이제 수요 예측이 또 흥행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부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두 가지 모두 작용했다라고 보는데 둘 중에서 뭐가 더 강했냐라고 이제 굳이 답을 낸다면은 엔젤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좀 더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 번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독주하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조금 분배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의 어떤 상장이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쪽 섹터가 한번 또 부각을 받았다가 나름 제법 큰 덩치로 들어왔을 때 또 ETF의 수급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뭐 최근에 수술 로봇이나 여러 가지 다른 모멘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기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IPO 관련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면 로봇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에서는 탄력이 오히려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모멘텀이 지나서 실적이 발표되는 4월 달로 넘어갔을 때는 저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좀 더 기대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실제로 부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SPG 같은 종목군들을 이 로봇 관련주에서 중심축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 시장에 정말로 나는 장기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ETF 쪽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저는 여전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쪽에 대해서 완전히 또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좀 다뤄주셨는데 두산의 이슈도 있고 엔젤 로보틱스도 물론 다 상승에 기인했겠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IPO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분위기 연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좀 유의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은 또 부품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 가지고 있는 SPG 같은 종목들 보자. 혹은 미국의 ETF까지 체크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간 내려가고 있어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 대비해서요. 하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올해 들어서 역시나 이쪽도 저PBR주로서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좀 뒤늦게 불이 붙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증권가에서는 상반기에는 업계 최소 노조다 이런 리포트도 오늘 나왔거든요. 상승의 조건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시장 대비 저평가됐던 종목이 주주 환원을 강하게 하고 있다면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사라, 매력 있는 종목을 사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정부가 여기에 어떤 메리트를 줄 것인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5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6월에서 5월로 당겼으니까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시기가 오겠죠. 근데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아가 가장 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밸류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도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올해도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 현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만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마진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올해 실적과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도 있어서 연초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오히려 작년에 봤던 것보단 조금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지난주부터 외국인 매수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제가 생각했던 가격을 훌쩍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 얘기 드렸을 때보다 이 종목의 그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슈가 없었던 때니까 그 부분을 얼마나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지 오늘의 결론은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저희 1월 29일 잠금 해제 때 이 종목 말씀해 주셨었고요. 목표 주가는 그 당시에 25만 원 설정해 주셨는데 일단은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종목으로 또 꼽히면서 이 종목도 같이 쭉 갔습니다. 목표 주가 훌쩍 넘어서 오늘 거의 27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외국인 수급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건 역시나 이게 저PBR 주이니까 아닌가요? 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실적도 올해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의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는 물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증권사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회사 자체는 올해 실적에 대해서 플랫하게 예측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일부 증권사이긴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개선되는 것은 현대모비스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데 지금 현대와 기아와 맞물려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급격하게 유입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강세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외국인 매수의 강도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 테니까 결국은 외국인 매수 강도가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봤던 대로 기아차와 현대차와 여전히 밸류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갭을 축소하는 노력은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겠고 그 밸류갭을 더 축소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개선이 작년 대비 올해 일어난다면 그러면 밸류갭 축소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도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이제 주가 돌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목표 주가 넘었으니까 이제 다음 자리는 어딘가요? 네, 뭐 추가적인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 개선이 없다면 뭐 보수적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균 대비, 이 종목의 평균 대비에서도 좀 낮은 수준이었고 올해 실적이 일정 부분 개선된다라고 본다면 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PB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실적이 그만큼 좋지 않았으니까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일정 부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가 이미 밴드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0.5배에서 0.7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목표는 정말로 저평가됐던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밸류 밴드의 상단인 0.7배까지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0.7배 정도는 30만 원 내외 정도의 가격입니다. 물론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더 높은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저는 뭐 그 정도의 가격대를 1차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가격대도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상향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목표 주가 30만 원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실적도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시간 통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BHI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흑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인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 텐데요. 최근 주가 반등의 핵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거의 3월 중순? 지난주부터 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원전 관련주로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전뿐만 아니라 복합 화력,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화력 발전소 모두 다 한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주력은 뭐냐면 보일러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전체적으로 돌아서면서 기존의 화력 발전소, 원자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좀 주저하는 분위기, 네. 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좋았던 실적이 2021년, 2022년에는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굉장히 부담이었는데요. 자, 준비대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지금 신규 수주가 대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들을 지을 때 소위 전력 잡아먹는 하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전력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신재생으로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 리스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력 발전소는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전히 이제 계획상에서 짓고 있는 화력 발전소도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복합 화력 발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줄어들 줄 알았던 이런 화력 발전소나 복합 화력 발전소 원자력의 수주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전력기기, 전선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지금 한 통으로 다시 또 실적이 줄어들 줄 알았던 소위 국영제 종목군들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아까 뭐 조선주에서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 종목도 원가단에서의 큰 변수만 없다면 네. 그러면 지금 실적은 수주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가운데 고정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본질을 보시면 HRSG라고 한 게 그 배열에서 보일러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일러와 관련된 주기기와 관련된 그래서 지금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핵심은 결국 물을 끓이는 열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보일러들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특히 배열에서 보일러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이제 시장이 확대되었을 땐 더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률도 개선되는 추이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현재 지금 주가에 반영되면서 계속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이제 뭐 실적이나 수주에 대한 그 이슈들 보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는 적정한가요? 네, 이 종목의 지금 뭐 PR이나 PB 관점에서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익은 작년 안에 발생했고 올해 얼마나 올라오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의 PB 관점에서 또 상단을 이미 돌파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PB로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자, 이 종목의 지금 수주 잔고 혹은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거의 1대1로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싸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지금 P나 PB 같은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밸류로 보면 상당히 조금은 신고가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판단 내리기 어려운 측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매출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져가는 것은 좋은 평가 자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의 신규 수주가 늘고 매출이 늘어난다면 현재 좀 PB 차트에서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는 아니다. 다만 이 매출의 증가 속도를 조금 확인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명확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표로 삼아 볼 수 있는 것은 그 매출액과 시가총액에 대한 비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종목의 주가를 팔로우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그래서 특정 목표 주가는 드리지 않을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출액만큼 시가총액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도 가능하다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확실히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출 얼마나 또 가속화되면서 올라갈지 그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